보시면 아까 표들 봤잖아요. 희미하게지만 굉장히 신기해하고 좋아했어요. 그때가 더웠는데 아주 시원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펌프 주입에 가보시면 제 책에 있는 건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는 게 이런 타입이 형성이 됩니다. 그림 그릴 때는 뭘로 그리게 돼 있어요? 도시기호. 현재 우리나라 도시기호 쓰는 설계사가 한번 개통도 봐보세요. 없어요. 뭘 안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법례표로 안 보면 볼 수가 없어요. 해외는 다 뭐예요? 특정 모든 도시기호가 다 있어요.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 도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형태를 갖다 다 바꿔버리면 법례표를 봐야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반적으로는 여기 있는 조그만 펌프는 뭐예요? 추가 펌프. 아까 봤듯이 얘는 뭐 하는 거예요? 배관 내에서 정상적으로 누설되는 양만큼만 채워지는 기능만 합니다. 그래서 충압 펌프, 배관 내에. 영어로는 좌키 펌프라고 그래요. 흔히 이걸 뭐라고 부르죠? 보조 펌프. 그건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펌프에 얘 조그맣게 보조가 돼요? 보조는 동적인 게 보조가 되는 겁니다. 얘가 안 됐을 경우에 얘는 보조가 안 돼. 그렇잖아요? 유량도 작고 60. 여기는 주펌프요. 소화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용량이 크고 이건 용량이 작고 이 주펌프는 하나의 일반적인 형사의 그 안이 보이도록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이걸 뭐라고 부르죠? 선풍기 모양으로 임펠러라고 불러요. 우리말은 회전차, 물레방아처럼 물을 갖다가 이렇게 휘 저어진 거 똘뱅이처럼 원심력을 발생해서 이 뚫린 구멍으로 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임펠러가 여러 개가 있죠. 이 하나를 뭐라고 부르죠? 단.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이게 7단 펌프입니다. 그래서 흡입측에서 이렇게 흡입구죠. 물을 받아가지고 가압하고 여기서 퍼올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직렬이요, 병렬이요. 펌프 여기에서 아까 7단이니까 7대를 서로 직렬로 연결하는 형태입니다.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송수구예요. 쌍구형이면 구멍이 몇 개예요? 2개예요. 소방차 2대 가서 물을 이렇게 공급하잖아요. 소방차 안에 뭐 있어요? 엔진 펌프요. 엔진 펌프 2대가 하나로 연결해서 가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병렬 울대입니다. 병렬 울대는 유량은 많아지고 양정은 같은 거잖아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충압 펌프 가장 싼 거 이걸 마찰 펌프 다른 말은 와류 펌프라고 합니다. 이 안에 들여다보면 이 펠러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다르죠? 이게 심하게 돌리면 여기서 소용돌이가 발생해서 이 소용돌이 힘으로 양정을 내서 물이 나갑니다. 그래서 양은 적어요. 소유량에 저렴하게 쓸 수 있으니까 마찰 펌프 또는 와류 펌프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가 다 보온재로 다 있어서 실제로 보온재 공사하기 전에 이 사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에 있는 거 체크밸브죠. 이 체크밸브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바이패스 밸브가 있어요. 바이패스는 물은 이쪽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물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열까 말까 열지 않아야 되겠죠? 네. 봐보시면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먼스키, 스모렌스키 러시아말 맞아요. 러시아 제품입니다. 스모렌스키 체크밸브예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방향성이 없어서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손 치면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지금 그림 형태가 이렇게 갑니다. 이게 눌리면서 물이 흘러가니까 봐보시면 여기에 있는 1차층 물이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형태잖아요. 이걸 꽉 조여가지고 여기를 막아놨어요. 아까 이걸 열어버리면 1차, 2차하고 서로 역류 방지 기능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에 뭐가 있다? 스프링이 있다. 이쪽에 펌프가 있으니까 펌프가 미는 힘에 의해 스프링을 이기면서 물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역류로 해서 펌프 정리하면 물이 가다가 갑자기 서버리면 꽝 하고 하는 거죠.
그 스프링이 요게 충격 완화를 해줍니다. 다시요. 스프링의 힘을 이겨야 밸브가 이게 물 위에 나가는 겁니다. 얘는 스윙 체크예요. 스윙 체크는 근해가 이거죠. 스윙이에요. 쉐이크는 위아래로 흔드는 거 뭐라 악수를 이렇게 하는 거고, 스윙은 좌우로 가는 겁니다. 이 형태가 뭐예요? 우리 이렇게 가면 뚜껑이 이렇게 되는 거. 아까 그 습식 유수 더미 장치, 자동 경보 밸브, 자동 체크 밸브 딱 이 형태예요. 1차, 2차 물이 차 있고 이쪽에서 압이 약하면 뚜껑이 열리는 형태. 얘는 요 자체 헤드, 요 디스크 무게만 이기면 물 나가요. 가장 개방된 힘이 거예요. 이건 보통 열리려 그러면 수직으로 약 3m 정도, 2m 정도 수도압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걸 봐보세요. 제가 서울 지역에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 아는 후배들이 있어서 같이 또 서장님이 또 같이 검사 지도팀하고 같이 민간 합동으로 나가려고 요구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민원 서비 때문에 그래요. 법령을 갖다 몇 조 몇 항이 위반했어요. 이거보다는 민간용이 개념을 설명하고 설명해주면 납득이 돼요. 그래서 크게 민원 발생을 확률이 좀 낮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사진을 찍어놓은 게 이겁니다. 이게 옥상수조예요. 옥상수조인데 그렇게 높지가 않죠? 높지가 않아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죠? 이게 OS와의 밸브가 있고 여기에 끝다리가 보이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스몰 앤 스프링. 얘는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서 한 2m 이상의 수압이 있어야 열려요. 요 높이가 2m가 안 돼. 열릴까 안 열릴까? 안 열려요. 물 공급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관리하시는 분이 된대요. 그러신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밑에 한번 열어볼까요? 물 나오나 안 나오나? 간단히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좀 예산이 없으니까 나중에 바꾸겠다고 하시래요. 빨리 바꾸시라. 물 공급이 안 되면 굉장히 이 건물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얘기가 뭐예요? 10년 동안 아무 말이 없는데 네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번 컨셉은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말이 돼요. 그래서 요건 요 제조업체의 저기 규격을 봐보시면 작동압이 나와요. 몇 킬로다. 그걸 보고 수답 봐서 실제 작동 시험을 해보면 검증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보시는 게 이제 펌프에 이쪽 체크 밸브 이전에 있는 게 이게 뭐예요? 릴프 밸브죠? 릴프 밸브. 저건 언제 작동해요? 최선 압력 미만에. 요것도 세팅하는 것도 이따 가가지고 해볼 거고요. 얘는 뭐 때문에 있냐 그러면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압 배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조금 설명할게요. 저거는 무슨 정도인 거니? 이쪽 그 펌프 2차 측계 밸브 잠그고 성능 시험 배관 쪽에도 이쪽 밸브 잠그고 이쪽에 있는 저기 릴리프 밸브 캡을 열고 꽉 잠가놓고 그럼 물 나가는 데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때 펌프를 기동하면 펌프가 어떻게 돼요? 들어왔던 물에 펌프 케이싱 내에 있는 물만 계속 아까 쇠로 된 임펠러 주물로 된 거 계속 돌리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물이 깐동 계속 뒤통수를 때리면 열받을까 안 받을까? 수온이 올라가죠. 그렇죠? 수온이 올라가면 뭐가 생길까요? 거품이 생기겠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캐비테이션. 이게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고 이 펌프에서 온도가 올라갈 때 쇠를 전이해가지고 전동기 쪽으로 이렇게 열이 전달돼서 전동기가 타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높은 압력이 있을 때에 그 압력보다 약간 낮은 압에 얘가 스프링에 밀려서 물을 빼주면 물이 나오는 거니까 펌프 안에 새로운 물이 들어갈 수가 있죠. 새로운 물이 들어가면 계속 흘러가니까 수온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수온 상승을 막기 위해 과압수를 배출하는 게 릴리프 밸브입니다. 이해되죠? 예. 그 다음에 물흐름 장치. 우리 시골에 가면 수온펌프 있죠?
펌프란다. 손 이거 하는 물 바가지 한 바퀴 붓고 기밀성을 확보한 다음에 손을 위아래에 저어서 진공성 가지고 물을 빨아 올리잖아요. 펌프보다 수조가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 펌프가 있고 이 강단 아래에 수조가 있다 그러면 배관이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배관 내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이게 공회전화합니다. 물 채우는 게 뭐예요? 물을 잡지. 근데 요즘은 거의 쓸 일이 없죠? 거의 펌프하고 수조가 거의 동일 레벨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현장에 가보니까 가마밸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특징적인 거, 이게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안 그래요. 되게 쉬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말 그대로 가마밸브잖아요. 이건 뭐냐 그러면 펌프의 그 압력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 현장에서는 그냥 키로수로 얘기하면 14kg예요. 140m 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펌프가 이제 배관은 한 12kg까지는 일반 강관을 써요. 12kg 넘어가면 압력 강관을 쓰잖아요. 그럼 펌프하고 그 사이에다가 뭐 써요? 가마밸브를 써가지고 이 가마밸브가 12kg 이하로 맞추면 이 가마밸브부터 펌프까지는 압력 강관이지만 그 이유는 뭘 쓸 수 있어요? 일반 강관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처럼 스프링 타입이 있고요. 이게 직동식입니다. 이게 싸요. 그러나 이걸 작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직동식으로 하고 여기다 하나 더 바이패스로 더 만들어놨어요. 이 밸브를 갖다 빠져라고 그래요. 이 타입이 있고 이게 좀 비싸. 두 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오는 직동식 현재 저렴해서 많이 쓰고 있는 거. 이거 설치 위치가 수평 수직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초고층이나 고층 많이 쓰고 있는 거. 이거 수평만 가능해요. 즉 얘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얘는 수직이 가능하니까 파이프 샤프트의 좁은 공간에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샤프트에 저걸 설치하면 그 좁은 공간에 그쪽 부위만 넣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 유지관리가 잘 안 되는 정도,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현장에 설치된 사례입니다. 이제 직동식이라 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 요걸 이제 뚜껑을 적히고, 아까 1,200ppm, 요걸 조여가지고 2차 압력에 따라서 세팅을 합니다. 개념 설명할게요. 이게 직동식이죠. 이쪽이 펌프, 이쪽은 헤드 쪽인 거죠. 스프링클러 헤드가 있다고 보고, 공연선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 물을 흘러가야 되는데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얘가 막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밑으로 내려와야 물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걸 내려오게 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 있는 스프링이에요. 이걸 꽉 조이면 세게 이걸 당기겠죠? 풀면 나스나무도 열리겠죠? 비교점이 뭐냐면 2차 압력이에요. 1차 압력은 전혀 관계없어. 이쪽은 보통 체절압이 걸려있고요. 수압펌프에 의해서 이쪽은 이쪽에 있는 물, 여기쪽 밀고 있는 넓은 면적이 있고요. 여기는 스프링이 힘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세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14kg다. 10kg 한다.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보시면 10kg에 개방한다 그러면 10kg의 개방 압력이 열리도록 이걸 뚜껑을 열어가지고 꽉 조이면서 맞춥니다. 물을 빼가면서. 그래서 이쪽의 압력이 낮아지면 얘가 스프링이 힘하고 서로 똑같다가 얘가 낮아지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열리겠죠? 눌리겠죠? 네. 이런 형태로 배관 물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명도 되어 있죠? 밸브 2차 측의 압력은 밸브 작동 무관하고요. 밸브 작동력은 다이어프럼 상단에 있는 압력 스프링 탄성력과 하부에 작용하는 2차 압력의 힘에 의해서 개방이 되고 열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봐보시면 아까 방금 설명드린 게 똑같은 조그만 구조인데 이건 똑같아요. 여기 있는 2차 측 압력이 만약에 헤드가 개방되거나 소화제는 물을 쓰면 여기의 압력이 낮아지고 여기 압력이 낮아지면 밸브 여기에 있는 스프링 자체가 고정된 힘이
눌려버리니까 여기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고, 여기 있는 물이 흘러가면 이쪽에 있는 똑같은 구조에 다이어프램 위에 있는 물이 빠져나와서 결론적으로 밸브가 열리도록 그런 형태가 됩니다. 구조적으로 잘 보시고 옆에 설명을 잘 달아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근데 보통 소방안전관리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겁니다. 이걸 잘못 조작했다가 퇴근을 못해요. 이거 꽉 잠그는 경우도 있고요. 화재시에 배가 물이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초기에 세팅치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소방안전원이나 이런 쪽에서 자꾸 강의를 하고 또 제조업체가 와서 설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유튜브 보니까 사례가 있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 형태만 약간 보여드립니다. 풀 동영상 한 20분짜리가 이렇게 안 했습니다. 부처만 약간 따왔습니다. 현장에서 가보시면 여기에 있는 게 알람밸브죠. 아파트 가보시면 펌프에서 이렇게 발생해서 이렇게 가고요. 근데 주로 펌프 돌리는 게 무슨 펌프만 돌려요? 충압펌프. 충압펌프 살짝 이게 우리 소방차 여러분 자동차도 우리 출장 가거나 뭐 할 때 남편이 출장할 때 차를 갖다 가끔 뭐 하라고 그러죠? 일주일에 한 번씩 돌려보라고 그러죠? 유라이가 쭉 빠지지 않고 돌리게끔 부식되지 않게끔. 그래서 충압펌프를 갖다 시험한다 그러면 살짝 돌리면 충압펌프가 2분에 1750 RPM으로 돌리는 거죠. 슉 도는 거잖아요. 살짝 뺐다고 해서 반 바퀴 돌고 두 바퀴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돌면 풀로 다 때립니다. 그럼 어디가 열려요? 다 닫혀있으니까. 아까 여기에 있는 크래퍼가 들썩해요. 그러면 2차보다 2차 압이 높을까 낮을까? 여기는 막혀있으니까. 항상 높겠죠? 그래서 2차 측에 어느 정도 압이 높다 그러면 아까 밀링풀 밸브처럼 형태로 그러니까 설치해서 2차 측의 압력을 물을 빼주는 과압 배출 장치가 있습니다. 이걸 설치해주면 2차 측이 과압으로 헤드가 파손되는 게 같이 줄어듭니다. 이걸 왜 나왔을까요? 각 건설업체가 쉬쉬하고 있지만 중국 난이 현장에 이 헤드가 개방돼서 수선 피해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사례를 볼게요. 봐보세요. 이건 후배 관리사들이 사진을 요청해서 저한테 찍어준 건데요. 어디 현장을 안 맡길게요. 1차 측 압력은 얼마냐고 8kg라고 되어 있죠? 2차 측 압력은 얼마예요? 23kg. 펌프 쪽은 8kg, 이쪽은 얼마라고요? 23kg. 거짓말. 아니에요. 설명했잖아요. 충압펌프가 돌리면 전체가 압축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비압축성이나 때리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낙서가. 또 하나 볼까요? 실제 압력계 잘 보시면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여기는 9kg고 얘는 20kg예요. 안 터진 게 이상하잖아요. 헤드가. 그렇죠? 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충압펌프의 뭐예요? 성능곡선표예요. 보시면 이게 지금 밑에가 유랑이고 이쪽이 양전이란 말이에요. 곡선이 이렇게 돼요. 근데 요걸 선정을 한 거잖아요. 얘를 돌리면 딱 여기서 기동 정지를 세웠는데 아까 10km에 정지하고 9km에 기동하고 예를 들어서 그럼 10km에 정지하니까 안 그렇다. 풀로 때려본다. 여기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어떤 분이 안 그럴 건데 정책 잡아놨는데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임펠러가 한 바퀴 반 바퀴 다 세팅이 되나봐. 안 그래요. 돌리면 휙 돌잖아요. 그래서 풀로 여기까지 차저락까지 때려보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게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펌프 성능 시험. 펌프 성능 시험 할 때 가보시면 2차 측 밸브 여기요. 잠그고 물 못 나가게 해야 되니까 체결점부터 보는 거니까 이쪽 밸브 잠그고 이건 체장 미만에 개방되는 거니까 체장을 보려고 그러면 이걸 잠궈놔야 되겠죠. 그래서 뚜껑
풀고 꽉 잠그고 일이 못 나가고 일이 못 나가고 일이 못 나가고 얘가 정상이랑 가정하에 물러 이제 펌프를 돌리는 게 압력계 뜨리는 게 뭐예요? 차전 압력이죠. 최고 압력이 생기는 거죠. 여기 이때 이제 이걸 풀면서 물 빠지는 거. 자요. 화단에 물 줄 때 꽉 잠겨놓고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풀어놓은 게 물줄기가 가장 세죠. 확 열면 물줄기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게 확 잠글 때가 압이 최고 셉니다. 차전압력. 여러분 먹다가 손을 체했죠? 물이 흐르지 않을 때, 물 못 흘릴 때, 체하는 거잖아요. 그 체자예요. 여기 물 흘러가지 않을 때 차전압력. 가장 최고의 압력. 여기요. 이게 유랑이잖아요. 유랑이 0일 때 가장 높은 압이 생깁니다. 이게 차전압이에요. 가장 높은 압. 배관 선정할 때는 무슨 압을 기준으로 삼아요? 이 압력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MCC만 가가지고 뭐하고 동작 상태, 온 상태 보고 요걸 수동 자동인데 요걸 수동으로 제껴놓고 그래야 현장 가가지고 밸브 잠고 열고 그래요. 왜 여기부터 얘가 자동으로 해서 임펠러 축이 움직여버리면 옷이 끼인 거라 해서 안전사고 발생해요. 반드시 뭐하고 해요? 얘는 수동에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와가지고 2차치 밸브 잠그고 성능시험 밸브 잠그고 릴리프 밸브 뚜껑 열고 꽉 잠그고 펌프를 기동해서 압력계를 보는 게 여기 펌프 명판에 붙어있는 게 만약에 140m라 한다 그러면 차전압력이 만약에 160m다. 그 160m를 압력계 눈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이 보기 전에 다 네임펜 가지고 차전압력, 정결압력, 65% 압력 다 눈금으로 표시해놨겠죠? 미리 여러분 해놓은 겁니다.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적을 봐야 되잖아요. 차전압력은 지금 유랑이 0일 때 이걸 본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요 체력 미만에서 릴리프 밸브가 개방되어야 되니까 여기 뚜껑을 다시 열어놓은 거에다가 펌프를 기동해서 서서히 요걸 갖다가 풀어요. 압력이 약간 물이 나오면 그때 개방 압력이 되죠. 네. 다시 펌프를 정지하고 요걸 풀로 열고 요걸 3분의 1만 개방해서 펌프를 기동해서 여기에는 흐르는 유량이 이 명판에 있는 정적 유량인지 확인하고 그때 압력을 확인하는 게 정적입니다. 이 밸브를 더 열어서 1.5배 이상으로 한 다음에 유량이 많을 때도 최소 압력 65% 이상 확보해라. 근데 이제 여기 압력계 가지고 정적 토출 압력이 몇 프로? 65%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지금 뭐 했어요? 수동 운전이에요. 그 다음에 확인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한 거 여기에 이제 세팅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물을 빼가지고 정해진 세팅 압력으로 기동하고 정지하는지가 무슨 운전이에요? 자동 운전이에요. 지금 이것만 알지 이걸 자동으로 정확하게 세팅되는지 그거 확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동 운전. 그 다음에 방제실에서 이쪽에서 뭐 해요? 원격 기동하는 거죠. 각 펌프가 기동하고 정지하는지 세 가지 보는 게 수동, 자동, 원격 세 가지 보는 게 펌프 성능 시험이에요. 수, 자, 원 이렇게 돼요. 시험은 이게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현장이 이제 펌프를 자동 기동하는 방식이 지금 이런 방식이잖아요. 현장에 있는 게 지금 이런 방식이 10kg짜리고 1리터블로 달려있는 게 이 안전벨브 그 원제품을 쓰면 굉장히 비싸요. 톤보다 비싸. 그래서 1리터블을 하나에 정말 세팅해서 이것도 효율성 해주는 거야. 이게 20kg짜리가 되고요. 현장에 있는 것은 2타입입니다. 근데 요즘은 압력계처럼 배관에다 붙여서 쓰는 게 전자식 타입이 있고요. 이건 불호동관 기계식 타입입니다. 현재 이 제품 형태가 여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압력 스위치가 있다 그러면 이 압력 스위치는 펌프마다 한 대씩입니다. 요 형태만 제가 잘 보이도록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겁니다. 봐보시면 여기가 1kg부터 10kg까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몇 킬로에 선택되어 있어요? 6kg.
그다음에 저기 있는 십자가로만 이렇게 조절하게 6km에 맞춰 있는 거죠. 그럼 6km에 뭐예요? 정지하는 거죠. 요 정지점하고 기동점이 만약에 5km다. 그럼 5km에서 6km 왔다 갔다 하는데 6에서 5에서 빼는 값이 뭐예요? 디프 값이죠. 차압이. 그래서 6하고 1이 되어 있으면 6km에 정지하고 압이 쭉 다운되다가 5km가 되면 기동하는 그런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정도면 이 정도 세팅할 줄 아셔야 되고요. 이거 만들 때는 반드시 뭐하고 여러분이 할 줄 알아도 소방안전관리자한테 꼭 자문해 보시고 그걸 지켜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본인이 안다고 해서 절대 직접 만지거나 소방서를 하시면 혹시나 나중에 자기 집에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어제까지 켰는데 안 될 수 있잖아요. 그 사이에 누가 맞았을까? 아들이 맞았어요. 범인이 누구죠? 아들. 실제 범인이 누구예요? 우리 애엄마 코드를 뺐어. 그러니까 아무리 켜도 없습니다. 컴퓨터 켜질까 안 켜질까? 안 켜지는 거잖아요. 즉 오해 살 수 있다는 게 제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할 줄 알아도 지식을 습득하고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절대 안 만지고. 근데 왜냐면 한번 대통령 당했어요. 직접 했다는 얘기가 답답하니까. 그 다음에 실제 펌프 가시면 이쪽이 뭐예요? 전동기 못하고요. 이쪽이 뭐예요? 펌프가 되죠? 펌프가 이만큼이 아니고 한 칸이 줄이 가 있죠? 이 줄 가 있는 게 뭐가 들어있어요? 아까? 임펠러예요. 그래서 흡입배관이 연결되는 구찌가 이쪽이네요. 이쪽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 연결되는 부위에는 임펠러가 없어요. 임펠러가 없고 대신에 그 다음 부분 1단, 2단, 요 2단 부분에. 그 다음에 이쪽 부위에 이제 명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명찰 하듯이. 가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현장 펌프인데요. 지금 저희가 방문해야 될 게 양정이 얼마예요? 140m. 그 다음에 유량이 177 세제곱미터 퍼 분으로 되어 있어요. 유량이 177 세제곱미터 퍼 아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리터 퍼 하면 2950 리터 퍼 분이죠. 굉장히 양정이 크죠? 그럼 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옥내관이 몇 개나 있어요? 5개. 5개면 하나당 130. 곱하면 얼마 나와요? 650. 그 다음에 1층하고 2층 바닥면 합계가 9천이 넘어가요. 꽤 커요. 그럼 뭐가 들어가죠? 바깥에 설치하는 거? 옥외소화조. 옥외소화조는 한 개당 350이죠? 기준에서 2개니까 700. 650 더하기 700. 스프링클러는 얘가 공장, 지식산업센터에 공장하고 근세하고 같이 있어서 2개 정도 같이 있으면 복합이죠? 복합에다가 10층 걸쭉물이니까 20개잖아요. 80개에다 20 곱하면 얼마예요? 1600. 1600, 700, 650 더하면 2950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보통 주 1, 주 2 이렇게 두 대로 쪼개놨는데 여기 한 대로 있어요. 상관없죠? 양정 얼마라고요? 140m. 왜요? 유량이 너무 커서 한 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양정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예를 든 겁니다. 10에 대해 있으니까 10km 뭐예요? 정지하고 1에 대해 있으니까 그것은 10에서 1을 빼면 9잖아요. 9km에 기동한다. 이해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량을 읽을 때에 어디를 봐요? 요걸 갖다 플루트라고 해요. 플루트. FLOAT. 부자. 바다에 뜨는 거, 수치로 뜨는 부자. 그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생긴 모양이 지금 현재 이 타입을 쓰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눈금을 정할 때 어디를 보라고 그랬죠? 맨 밑에요? 맨 위요? 맨 위를 눈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위를 수평으로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아, 나는 보통 중요, 가운데를 좋아하는데 밑을 그런 건 아니고 이 제조업체가 그렇게 눈금을 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속이 가장 빠른 부위가 이 단면이 가장 작은 부위 여기를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겠죠. 그래서 각 구경별로
이런 범위가 있습니다. 뒤에 볼게요. 그 현장은 지금 아까 295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유랑 범위가 우리가 유랑에 선정할 때는 몇 배 하라고 되어 있어요? 175% 이상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랑 범위를. 그러면 0부터 요 범위까지 다 수행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 포인트 중에 뭘 봐야 돼요? 전격하고 요 두 지점이 눈금 범위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럼 맨 먼저 포함되는 게 5100 정도 되죠? 하면 저기 뭐야 125 같은 경우에 1200에서 6000이잖아요? 가능해요. 5100 이하니까. 그 다음에 전격이 얼마예요? 2950이니까 125도 가능하죠. 근데 현장에는 150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상관없잖아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옥내 소화장 같은 이거 봐볼까요? 옥외 소화장 예를 들어서 펌프가 별도다. 그러면 전격이 얼마예요? 700이잖아요. 하나가 350이니까 그렇게 되고 1.75배 하면 1250 1250을 봐보면 65 같은 경우에 1250 이거 가능하죠? 50은 안 1225라 1100이라 이걸 포용 못하죠? 그래서 65, 80 둘 다 가능한데 성능시험 배관에 그래도 밸브가 비싸니까 65도가 65로 이렇게 선정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설계할 때 이 부분이 많이 틀린 부분이 많아요. 바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릴레이요. 45분 설명할 때까지 할게요. 릴레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AC 보통 8핀짜리 많이 쓰는데요. 봐보시면 2하고 7은 전원이고요. 그 다음에 1부분에 가지고 4하고 보시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붙어있죠? 붙어있으면 B접점이라고 부르고요. B 있다가 이렇게 제끼는 거 떨어진 부위를 A접점이라고 해요. 수방은 보통 B접점을 많이 씁니다. 여기 봐보시면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는 뭐가 되죠? 1, 3이 다시 A접점, B접점이 된 거죠?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갔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A접점이 되겠죠? A접점, B접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쪽이 뭐예요? 동력 제어가 이쪽이 전원 차단기 안에 보시면 MCCB가 있죠? 배수용 차단기가 이쪽은 자동 수동 저는 숫자라고 해요. 수동 자동 이게 5처럼 적혀있죠? 운전 선택 스위치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기동 이쪽은 정지 이건 폴트 리셋 자체적으로 과부하 시 이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감시 제어반 같은 경우에 밸브가 잠겨있나? 템포 스위치 부드러운 밸브가 잠겨있는 거고 조수기 불 들어온다? 그럼 수조에 있는 프로트 스위치가 불이 들어오는 상태. 그 다음에 아까처럼 압력 스위치 기동용 압력 챔버의 압력 스위치가 충압 펌프가 불이 들어왔다 하면 이게 불 들어오겠죠? 충압 펌프 돈다 그러면 충압 펌프 돈다 그러면 이게 불 들어오겠죠? 순서 이렇게 됩니다. 이건 압력 챔버고요.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제가 말이 조금 빨라집니다. 이거 왜 했냐면 복잡하죠? 펌프가 주펌프가 돌면 한 번 돌면 수동 정지할 때까지 계속 돈다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접점 때문에 그래요. 설명할게요.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설명 따라오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이쪽에 보면 동력 제어반 이걸 표시해서 간단하게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요 감시 제어반을 일부러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접점은 압력 스위치죠? 어디를 그린 거죠? 이 접점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얘도 무슨 상태? 자동 상태. 이렇게 가있죠? 자동으로. 얘도 무슨 상태요? 자동 상태. 배관에 물이 빠져서 압력 스위치가 접점이 이렇게 붙었다. 붙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보는지 봐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전원이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릴레이가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거. 이 릴레이가 전류가 흐르면 이제 코일
있어가지고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있는 떨어진 접점은 붙여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떨어진 점 A 접점을 붙인다. 붙이면 여기도 붙어있고 여기도 붙어있잖아요. 얘가 붙었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무조건 여기 붙어있어. 뭐하는 동안 전류가 흐르는 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흘러요. 그럼 얘는 붙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붙으면 이제 MCC만에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안 흐르다가 얘가 magnetic contactor MC 코일이라고 하는데요. 얘랑 릴레이랑 거의 비슷해. 여기에 전류가 붙어요. 얘를 붙여요. 떨어져 있다가 얘가 딱 붙어요. 그러면 아까 전원이 380V가 쫙 가요. 모터가 돌아야 안 돌아요? 돌아요. 뭐 할 때까지 돌아요? 얘가 붙어 있는 한. 얘가 수동으로 제끼거나 여기서 요 라인에 전류 흐르지 않기 위해서 수동으로 제끼지 않는 한 이 모터는 계속 돌아요. 그래서 주법폭 한 번 돌면 계속 돈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도는 겁니다. 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 그림이 필요한 겁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네, 펌핑입니다. 요걸 잠깐 하고 뒤에 이제 수신반 할게요. 그게 좀 필요해서 잠깐 봐보세요. At the heart of the system lies the impeller.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It's got a series of curved vanes fitted inside shroud plates. 여기 다 있어요. The impeller is always immersed in water. When the impeller is made to rotate, it makes the fluid surrounding it also rotate. 얘가 도는 것보다 같이 돈다 그러죠? This 그래서 원심력이 생기는 겁니다. force to water particles, and the water moves radially out. Since rotational 아까 mechanics 볼륨처럼 is 여기 transferred 빠져나가죠? to the fluid,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어지고 both pressure and kinetic energy of water will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에 의해서 같이 빨라집니다. Water is getting displaced. 이 별로 입고 나는데 물이 이렇게 해서 빨려들어요. Such low pressure helps in sucking fresh water 이 그림이. into the system again, and this process continues. 제가 여기서 빨대를 꽂아가지고 물을 마시면 제 구조가 펌프가 되는 거고요. 요 물이 빨려올 때는 이쪽에서 눌러주는 뭐예요? 공기가 눌러지는 거. 대기압이에요. 이쪽에서 대기압보다 낮은 압을 만들죠. 임펠러가 돌면서 두 개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펌프가 도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압력 차이에 의해서 이쪽 대기압이 눌러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배관 내가 완전 진공이랑 한다 그러면 10m 올라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각종 밸브나 이런 게 틈새가 벌어져서 완전 진공을 못 만들고 보통 한 6m, 7m 정도 급상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펌프 요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다 했어요. 이 자료는 아마 드릴 테니까 실제로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에 다 있어요. 이게 한국소방안전원 자료입니다. 요거 좀 할게요. 한 10분 남았는데 원래 강의 시간에 한 1분이라도 오버되면 대학교 강의할 때 진짜 뭐라 하더만 여러분은 안 그러셨습니다. 네. 앉아가지고 맨날 핸드폰을 하다가 조금만 약속 시간 10분 먼저 끝내준다 얘기했는데 그 약속 안 지키면 뭐라 그래요. 잠깐 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방문할 때가 업체 홍보가 아니고 이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RN 수신기요. 지금 RN 수신기가 왼쪽에 있는 게 실제 RN 수신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경제구역이 1A라 해서 도면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게 모니터. 이게 흔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하듯이 그걸 하나로 일체화시켰어요. 돈 전략하게. 그래서 이쪽 부분을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 보여주는 거. 만약 1층에 화재 감지기 작동했다 그러면 1층 평면이 뜨면서 그 해당 문이 깜빡깜빡돼요. 바로 발생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수신기에 각종 정보가 되는 화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이 이제 중조작부, 전원 감시 표식이라든지 통신 이상이 들어있고요. 밑에 있는 부분이 각 소방 시설을 잡을 수 있는 거, 작동되지 않도록
그게 이제 연동되어 또 맨 밑에 있는 게 펌프를 기동하고 정지할 수 있는 원격 제어구. 이런 총 5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요. 건물 평면도가 나와요. 이쪽에 있는 한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이쪽에 있는 감정이 깜빡깜빡해서 바로 화재 발생일을 아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신기 화면 스크린, 아까 두 번째 스크린이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화재 발생 상황이 숫자로 여기 표시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통 화재가 어디서 났는지 하나씩 찾아 들어가는 거죠. 단선이 났나, 밸브 잠겨있나, 또 종단적인 단선이 났는지 각종 설정 화면 쭉 이쪽에서 하나씩 터치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상황에 화재가 어디에 화재가 발생했는지 그 발생 상황을 글씨로 이렇게 나타내야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 화면을 갖다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 봐보시면 뭐 전체 차단할 수 있고요. 전체 잡아놓은 걸 풀 수가 있고요. 또 어떤 화재가 발생하면 하나만 아니고 화재가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화면이 뜨죠. 그때 최초 화면을 잡기 위해서 화면을 풀 수 있고 화면 정지할 수 있고요. 제가 이거 직접 조작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가끔 하는 거라 그렇게 능숙하진 않습니다. 이쪽에 이제 키패드, 각종 해당하는 감지기든 뭐든 하루에다 하나씩 중계기를 갖다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지 같은 경우에 변차 감지 작동에도 작동하지 마라, 프레션 감지 작동에도 작동하지 마라, 다 멈출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세팅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동영상입니다. 수신기 전면 구성 한번 볼게요. 이 화면을 한 10분 동안 가동이 됩니다. 쭉 잠깐 볼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상단에는 상태 표시부가 있으며 화재, 가스, 감시, 단선 4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신호가 발생하는 경우 상단에 숫자로 표기됩니다. 스크린 하단에는 이벤트 표시부가 있으며 상태 표시부에 4가지 상황에 대하여 신호가 발생한 경우 동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에는 주 버튼부가 있으며 화재 등 각 상황별 상태를 조회하기 위한 버튼과 부저 정지, 주 음향 정지, 수신기 복구 스위치로 두 번째, 주 조작부입니다. 주 조작부 상단에는 전원 상태를 감시하는 표시 등과 통신 이상, 스위치 주의 표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류 전원은 평상시 녹색 전등이 들어오며 교류 전원 차단 시 소등이 됩니다. 전원 이상 및 예비 전원 이상은 이상이 있는 경우 적색 등이 점등되며 정상시에는 소등되어 있습니다. 전압은 항상 24V 상태에 있어야 하며 전압이 높거나 낮은 경우 적색 등이 점등되며 적색 등이 점등된 경우 전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 조작부 하단에는 전화, 예비전원 시험, 중계기 기동 시험, 화재 시험, 수신기 복구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화 표시 등은 발신기 측에서 수화기 연결 및 통화 시 점등되나 잘 사용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예비전원 시험은 버튼을 누르면 예비전원 상태에 따라 상단에 전원 상태 표시 등이 점등됩니다. 다음은 중계기에 연동된 소방시설을 테스트하는 기동 및 화재 시험 버튼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수신기를 초기화하는 수신기 복구 버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연동 제어부입니다. 각 소방시설 정지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시설에 동작 신호가 있다면 출력 표시 등이 점등되며 이때 버튼을 누르면 해당 소방시설이 정지, 차단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각 소방시설이 동작하지 않으므로 평상시에는 전멸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펌프 제어부입니다.
각 소방시설별 펌프의 수동기동 및 정지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시설별로 배치되어 있으며 펌프 기동, 압력 스위치 동작, 압력 스위치 단 이제 실제로 이 제조업체에서 설치하지 않는 옆에 있는 감지기 통해서 한번 실험한 겁니다. 이것도 현장에서 해볼 겁니다. 볼게요. 화재 발생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관계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재 발생 위치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가상의 화재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연기 감지기를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스크린 상단의 상태 표시줄에 화재가 활성화되며 스크린 전체가 붉은색 화면으로 전환된 후 화재 발생 위치가 표시됩니다. 이렇듯 저희 GFS사의 수신기에서는 타사와는 다르게 별도의 조작 없이 화재 발생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 연동정지 해제 방법이요. 소방대원이 수신기에 도착하였을 때 연동 제어부에 적색불이 점등되고 있다면 소방시설 연동 정지가 되었다고 간주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는 소방시설이 전혀 동작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연동 정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적색불이 점등된 상태가 연동 정지 상태, 아무런 불이 점등되지 않는 상태가 정상 상태입니다. 연동 해지 방법은 적색불이 점등된 각 시설별 버튼을 한 번씩 클릭하여 모두 비활성화 시킵니다. 비활성화가 된다면 연동 정지가 모두 해제되어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며 수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불일 두 가지가 딱 두 군데 있어요. 어디에요? 교류전원 표시등하고 220V DC 들어오는 요겁니다. 피형 수신기는 또 어디에 불 들어와 있어요? 축척등이. 이게 점등 상태가 될 수 있고 전멸이 될 수가 있죠. 제조업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됩니다. R형 수신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극히 이례적입니다. 없다는 얘기죠. 자체 만지는 걸 싫어해. 모르니까. 그러나 이렇게 보시면 알면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수동기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동 제어부의 기동 준비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펌프 제어부에 기동하고자 하는 펌프의 수동기동 버튼을 누르면 기동 확인 표시등이 점등되며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펌프를 정지하고자 한다면 정지 버튼을 눌러 펌프 기동을 정지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 건축물에 대해서 감시 제어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크린 우측 주 버튼의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스크린 하단의 이력 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확인하고자 하는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설정한 후 표시 버튼을 누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간 중에 화재 신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저희 GFS사의 수신기는 총 9,999개의 목록이 저장되고 그 이상인 경우 오래된 파일부터 자동 삭제됩니다. 다음은 화재 발생 내역 다운로드 방법입니다. 먼저 수신기 도어를 개방하고 도어 뒷면 메인 PCB 스위치를 USB 전송 모드로 바꿉니다. 그 다음 USB를 꽂고 도어를 닫습니다.
스크린상에 USB 복사를 눌러 USB를 전송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송받은 이력은 텍스트 파일 형태로 USB에 저장됩니다. 아까 메인 화면에서 뭐 눌렀어요? 설정이요. 설정이 이 화면이 뜨죠? 뜨고 이쪽에 뭐가 있다고 했죠? 기록 보기. 그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거 시작 날짜, 만약에 한 달 전 걸 누르고 싶다. 한 달 전 걸로 연, 월, 일을 여기다 눌러서 세팅 해놓고 이걸 다시 누르고, 종료 날짜로 이걸 만든 다음에 다시 눌러서, 그 다음에 화제를 보고 싶어요? 감시 누르고 싶어요? 원하는 것을 눌러서 이쪽에서 뭐예요? 표시 딱 누르면 이게 쭉 뜨는 거죠. 누르고 이제 요 문을 열어가지고 안에 메인 키보드에 들어있는 USB 버튼을 하나 누르고 USB를 끼우고 그 다음에 USB 복사가 이루어지면 그 복사가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 PC에다 딱 꽂으면 어떤 형태가 나와요? 이런 형태의 텍스트 파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펌프가 언제 기동했냐, 언제 정지했냐, 감지가 이렇게 작동했냐, 이걸 화재 이력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이 그 안전조사할 때 먼저 확보해야 될 자료. 혹시나 안전관리를 포맷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료 없는 거 보내야 안 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교재,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디테일에 보시면 안전원의 홈페이지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성 것도 GFS도 있고, 지멘스도 있고, 다른 존슨 컨트롤사 다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근거를 다 찾기 쉽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방문해야 되는 게 김포 DOCT. 굉장히 큰 건축물입니다. 여기가 갈 거고요. 용도는 아까 공장하고 근생이 있어서 두 개 같이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복합. 스프링 기준에서 몇 개라고 10개가 아니고 20개라고 그랬고, 그다음 지하 4층에 지상 10층이 되고요. 방제실은 1층에 있습니다. 1층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기계실은 이제 지하 4층에 있겠죠? 지하 4층까지 펌프 시험하고, 지하 2층이나 1층에 와서 준비 작동으로 그렇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제실 1층, 지하 4층에 이쪽 펌프실 갈 거고요. 이제 또 발전기실 갈 거고, 1층에 방수 시험은 제외시킵니다. 이렇게 교통도 이렇게 되고요. 예, 여기까지 좀 빠르게 양이 많아서 말이 좀 빨랐으나 끝까지